우리가 이탈리아 커피바 가면 일단 분위기도 좋고 대리석에 바리스타들이 찡긋 웃으면서 윙크 한번 탁 날리면서 샷은 분명 콸콸콸 나왔는데 맛있을 걸 하면서 찡긋 하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안치훈의 월커 월요일의 커피 라이브. 맛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좋은 쪽의 맛을 내는 측면, 나쁜 쪽의 맛을 억제하는 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어찌 보면 나쁜 쪽을 억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치가 나고 악취가 나고 뭐 불호점이 생기면 아예 그들도 안 보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태웠으면 기본적으로 쓴맛이 있는 거, 원래도 쓴맛이 있는 거, 속시고 달콤하면서 다른 게 없는 것은 과육이잖아요. 과육에는 야, 너 먹어줘를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단순한 단맛, 향 이것만 있는데 씨앗은 자기가 생존하려면 자기를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맛이라든지 기타 식물의 그 방어 기제들이 있어갖고 쓴맛이든 향이든 하여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방어 기제인 거죠. 우리가 즐기라고 인간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걸 도전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잘못되면은 안 좋은 맛, 쓴맛, 나쁜 맛이 나오기 쉽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쓴맛 수용체가 25종이다. 단맛 수용체는 고작 한 종이다. 단맛은 이렇게 많아야 겨우 느끼는 거고 쓴맛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만 있어도 제일 민감한 자연에는 워낙 독이 많은데 근데 독도 그렇게 많겠어요? 소량이 독이 작용하지. 그걸 예민하게 느껴야 되니까 민감하게 다양한 수용체로 속 쉬는 열매가 몇 개나 있겠어요? 하늘의 별만큼 많겠죠. 그 중에서 엄선한 그러니까 자연에는 그렇게 속시가 많지만 그 로스팅해서 가장 맛있는 거 하나만 고른 거잖아요. 수십만 종 중에서. 그래서 특별한 거죠. 커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이미 남다른 것임.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선발한 것임. 그래도 그 안에는 인간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인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음. 만약에 그게 좋은 거라면 가루를 내서 통째로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출 수율에 있어서 미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효율이 높은 것이 항상 맛있느냐? 효율을 높이려고 가늘게 가면 갈수록 제 통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입자가 작아질수록 빠른 시간 안에 다 녹아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정도 안에서 딱 끊어내는 게 이 미묘한 컨트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맛있는 부분만 경험을 전달하고 싶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굵기에서 내가 원하는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에서 굵기를 설정을 하고 원하는 정도로 녹여내고 너무 다 가늘게 해가지고 다 녹여버리면은 잡미도 분명히 같이 수율도 올라가면서 같이 잡미도 많이 녹았으니까 수율도 같이 올라요. 맛있는 부분만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물에 쉽게 잘 녹는 성분은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게 이제 세포를 다 깨버렸다. 크기를 전부 다 0.05mm, 50 마이크로미터로 세포를 다 깨버렸으면 물 다 담그면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다 나와버리겠죠, 무조건. 근데 세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야 그래도 여러 개가 있어야지 얘가 집어넣었을 때 물을 집어넣었다가 나올 때 야 빨리 나온 것은 대부분 맛이 나쁘지 않은 그 다음에 가급적 향까지 끌어왔으면 좋겠음 늦게 나오면서 질척질척 오래 남는 잡미 쓴맛 이런 것은 체에 미쳐 나오기 전에 크기가 균일하다 그러면 이런저런 잡을 수 있을 거였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 여러 개 셀이 있고 그 안에 통과 있는데 물이 지나가다 나왔는데 아무래도 빨리 갔다 나오는 쪽이 우리가 원하는 쪽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다시 써갖고 끌고 나오면 틀림없이 잡미가 넘치는. 그래서 식어서 먹어보면 아니면 먹고 나서 입이 쩝쩝 이렇게 마르는 것들 있죠. 그거는 이제 떫은 맛이나 이런 잡미들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커피도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빨리 추출되는 성분들이 거의 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늦게까지 추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차 우릴 때도 보면 계속 푹 담가놓지 않잖아요. 거꾸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오래 끓여야 되는 거죠. 우려내야지. 네. 분자가 애매하게 커서 아예 훨씬 더 커버리면 맛을 못 느낄 텐데 네. 애매하게 큰 게 큰 만큼 달라붙으면 오래 남아있는 끝에 먹고 나는데 그게 남아있는데 그 맛이 떡더름하면서 그 남아있으면 네. 등치가 큰 거잖아요. 걔들이 오래 남아있다는 얘기는 네.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천천히 나오는데 걔까지 녹이 나와버렸어.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책에 그냥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향,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이 순서대로 분자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면 돼요. 덩어리 크기가. 네. 제일 빨리 녹는 게 향, 분자의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순으로 분자의 크기가 커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분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녹이려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네. 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처음부터 떫은 맛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떫다고 하는 것은 미각이 아니라 붙잡는 힘이거든요. 이게 혀의 수강체를 그래서 당기는 수렴성이라고 수렴성이라고 하는 거라서 오그라들기 떫은 게 이제 붙잡는 제일 사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걔는 분자가 다 커요.
커야만 뜯게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분자 향 같은 경우 작고 이제 이제 기본 그런데 얘는 중간 정도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수용성은 아니잖아요. 향이 물로 하면 기름에 추출하면 당연히 잘 녹는 향기 성분이 쫙쫙 나와가지고 다른 건 안 녹으니까. 그러니까 신맛, 단맛, 이렇게 맛물질, 우리가 맛으로 느끼는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친수성이 있어야 느끼는 거니까 네. 친수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물에 어느 정도 부피에 비해서는 딸려 나온 성질이 있고 향 크기가 작는데 물에 잘 안 녹아. 그래서 끌려 나오는. 근데 떫음까지 끌려 나왔다 그러면 이건 잘못한 거지 근본적으로. 분자가 커서 잘 안 움직이는 성분인데 그것까지 끄집어냈던 이야기는 너무 다 끄집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추출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근데 그 과추출이라는 것도 시간이 빠른데도 과추출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네. 것처럼 세포벽을 다 깨버렸으면은 50마이크론 이하로 다 잘라버렸으면 너무 가늘게 분쇄를 했으면 그치 통제 못하고 그냥 과추출 돼버리는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싹 나버리는 거고 그리고 굵은 상태에서도 추출 너무 길게 끌고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차잎 같은 경우는 입이 얇잖아요. 굉장히 얇아서 시간이 짧아도 되는데 걔가 뜨거운 물에다가 오래 놔두면 기본적으로 딱 떫은 맛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무슨 커피를 해보고 차를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분자적으로 그렇더라. 커피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이제 일일이 시험해본 게 아니라 그렇게 써놓은 내용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작을수록. 네. 그죠? 쓴맛이 덜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단맛이 하나도 없어. 그럼 단맛 넣어주면 쓴맛 더 나요. 우리 몸은 행동을 위한 거예요. 먹을지 말지.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이건 65, 70점, 75점이 아니라 먹을 것, 말 것. 그러면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로 보정을 해줘요. 지금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후각과 미각의 역할하고 아무도 없는데 외계 행성에 가서 뭐가 있어. 뭐가 돼. 그때의 코와 입은 완전히 다른 것일 거예요. 우리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불가능한 과민해지면서 뇌가 이제 완전히 돼가지고 하면서 이거 보면서 혀부터 한번 대보고 일단 먹을까 이걸 말까 했는데 옛날에 맛있게 먹고 아무 없던 그 맛이 나. 그때는 이제 초마이크로 단위로 해가지고 그 증거만 있으면 이거 끝내주는 거였네. 한 번은 메론향이라는 것 때문에 대해가지고 그 맛의 날카로운 뭔가를 감지한 거지 뭐. 그래서 그 특징을 잡았어. 안 잊어져. 아무리 작게 있어도 그걸 구별해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딱 뭔가 증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과연 안전한 거야, 안 안전한 거야. 알고 있지 않은 증거가 없는 거면은 열심히 맞으면서 평가를 한다면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먹으려면 맛있게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 점수를 해서 어느 정도 넘으면 다 지워버리고 이건 충분한 거야. 닥쳐. 맛있는 거야. 라고.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저는 이탈리아 커피바의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탈리아 커피바 가면 일단 분위기도 좋고 대리석에 바리스타들이 찡긋 웃으면서 윙크 한번 탁 날리면서 샷은 분명 콸콸콸 나왔는데 맛있을 걸 하면서 찡긋 하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커피가 오는데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탈리아 커피바 가면요. 이탈리아 커피들은 풀시티 이상의 배전들이 대부분이에요. 쓴맛이 많이 있어요. 그냥 생성을 이렇게 해놓은 커피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정시키려면 아까 뭐였죠? 단맛. 커피바, 에스프레소 좋지만 커피바 옆에 설탕이 이렇게 수북하게 있어. 자기 기호껏 먹는 거예요. 하나 넣는 사람, 2개 넣는 사람, 4개 넣는 사람. 단맛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쓴맛을 단맛으로 보정을 시켰는데 이 커피가 어떻게 맛이 없어. 이탈리아 커피의 핵심은 설탕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탈리아가 아메리카노가 없다. 뭐 그래갖고 메뉴가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리에이션 메뉴, 달콤한 디저트 같은 메뉴들 진짜 많은 것이 이탈리아예요. 떫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물질 중에서도 가장 무미로 가기 전에 있는 큰 분자다. 늦게 나오고 오래 남고 수렴성이고. 여기는 저희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저희 집이 저희가 항상 촬영하던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머신이랑 이렇게 좀 기구들을 많이 사용할 거라서 구도를 좀 바꿔봤어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